필름지. 자, 자, 오늘 배울 건 뭐냐면 행성의 대기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행성이 있을 때 행성이 있습니다. 행성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라는 행성이라면 지구에는 대기가 있죠. 대기권. 지구라는 행성이라면 예를 들어 지구라면 요 대기 성분이 뭡니까? 대기의 성분이 되는 게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지구에 질소가 1바야 78%입니다. 그 다음 많은 게 뭐예요? 그 다음 많은 게 산소예요. 산소가 21%. 그 다음에 기타 아르곤이나 이런 것들이 1% 정도예요. 기타 1%에서 이렇게 됩니다. 질소라는 녀석과 산소라는 녀석과 기타 성분들이 있는데 특히 질소나 산소 같은 경우는 질소를 N2라고 쓰고요. 산소를 O2라고 쓰는데 N2나 O2 같은 경우는 비교해서 뭐랑 비교해서 수소나 헬륨에 비해서 얘네들은 무거울까 가벼울까? 무거워요. 무겁죠? 훨씬 무겁습니다. 자, 지구라는 행성에 이렇게 무거운 것들만 남아있는 것들만 남아있는 이유가 뭘까? 이걸 살펴본 거예요. 왜 지구라는 행성에는 저렇게 무거운 기체들만 대기 성분으로 남아있을까? 이걸 지금부터 파악해보고 알아보는 겁니다. 알아보려면 칠판을 봐야 되죠? 멍 때리면 안 됩니다. 멍? 때리지 말고. 잘 보세요. 멍 때리는 사람 있어, 지금. 안 되겠네. 자, 그래서 행성의 대기들을 쭉 볼 텐데, 먼저 행성의 대기들이 어떤 성분으로 있는지 먼저 답부터 살펴봅시다. 쭉 넘겨봐. 대기 쪽에 태양계 행성의 대기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태양계 행성의 대기. 되게 못해요. 말했잖아. 너가 멍 때렸구만. 잠깐 보고 보자고요. 태양계 행성들은 그렇다면 어떤 대기들을 갖고 있는지 태경이 왔네. 왜 늦게 왔어? 어제 봐. 자, 볼게요. 먼저 수성은 대기가 있어요, 없어요? 수성은 대기가 없죠? 옛날에 했던 거 잠깐 볼게요. 이런 복사하고 잠깐 들어. 네. 안 되죠. 복사해줘야지. 이 라인 조심하세요. 이 라인. 저걸 몇까지? 이 뒤에가 시끄러워요, 쌤. 뒤에 쪼잘대지 말고. 저희 안 쪼잘돼요. 쪼잘대는데 지금? 안 쪼잘돼요. 쪼잘한데요? 태양이 가장 가까이 있는 행성이 수성이죠? 네. 수성. 얘는 대기가 없어요. 왜 없을까? 다 날아갔어. 봐봐. 그거죠요? 너는 구강인 것 같은데, 구강. 구강이에요? 구강, 안녕히 계세요. MD는 구강, 여기 있는 대기들은 다 날아간 거야. 그지? 다 날아갔어. 이때 용어를 봐봐. 날아갔다라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탈출했다. 대기 성분들이 행성으로부터 탈출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탈출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자, 탈출을 하려면 일정한 속도가 필요해요. 탈출에 필요한 그 속도. 봐봐, 내가 어떤 기체인데 전혀 움직임이 없어. 그러면 저 수성도 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지? 근데 내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면 탈출할 수가 있는 거야. 그지? 게다가 내가 운동하기 편하게 얘가 에너지를 되게 많이 공급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기체라면 얘한테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공급받아서 운동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굉장히 빨라지게 되면은 얘가 수성이 나를 잡아 끄는 인력보다 더 센 힘으로 얘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때 갖게 되는 나의 속도, 벗어나는 나의 속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탈출 속도라고 합니다. 탈출 속도라고 해요. 자, 탈출에 필요한 속도를 탈출 속도라고 말을 하고요. 탈출 속도는 행성마다 다 달라요. 그 행성들마다
뭐 중력값이 다르니까 당연히 탈출 속도가 다 다르겠죠. 가장 빠져나가기 힘든 곳은 어딜까? 대기 입장에서 가장 빠져나가기 힘든 곳. 가장 질량이 큰 거겠죠. 예. 가장 질량이 크면 만유인력이 크니까 가장 빠져나가기 힘들겠네. 태양계 전체를 본다면 누구겠어? 태양이 제일 빠져나가기 힘들겠죠. 네? 태양이 제일 빠져나가기 힘들 거고요. 그 다음에는 목성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기 힘들 겁니다. 그지? 자, 그래서 여기 대기, 수성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탈출했기 때문에 대기가 전혀 없는 상황인 거고, 금성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라는 대기가 대부분이에요. 이산화탄소. 자, 이산화탄소는 O2에다가 C가 더해졌죠. 네. 우리 지구에 있는 이 질소 O2보다 훨씬 더 무거운 녀석이에요. 무거운 녀석, 봐봐. 태양에서 가까운 편이죠? 가까운 편이라서 모든 게 다 날아가야 될 법도 한데 남아있는 겁니다. 왜? 무거우니까. 얘가 남아있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무거워서요. 무거우면 속도가 잘 나지 않죠? 지난 시간에 우리 가속도 배웠을 때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속도가 잘 나지 않죠? 속도가 잘 나지 않기 때문에 무거운 녀석들은 탈출 속도가 충분히 나지 못해서 도망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남아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지구 같은 경우는 질소, 산소 같은 그나마 좀 무거운 기체들이 남아있고요. 화성 같은 경우 화성도 대기가 있긴 한데 우리 지구와 굉장히 흡사한 편인데요. 여기도 이산화탄소가 많고 한데 여기는 화성의 대기를 보면은 이산화탄소, 질소, 여기도 이산화탄소와 화성도 이산화탄소와 질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희박해요. 있긴 있는데 조금 적게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무거운 것들이죠. 자, 이제 비교해봐. 여기까지가 지구형 행성이죠. 지구형 행성은 무거운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아예 없거나, 그죠? 다 날아가 탈출해버린 겁니다. 왜? 태양에 가깝기 때문에 대기들이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기체 성분들이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속도가 충분히 났기 때문에 도망가버린 거야. 그지? 특히나 가벼운 기체들은 더 빨리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죠? 가벼울수록 속도가 더 빨리 나죠. 그지? 가벼울수록 속도가 빨리 나기 때문에 가벼운 기체들은 다 날아갔습니다. 예를 들어 뭐가 있어요? 수소나 헬륨과 같은 가벼운 기체들은 다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다가 어디에 걸리는 거야? 뒤에 있는 목성형 행성들에 가서 달라붙죠. 또한 이렇게 달라붙을 수도 있고요. 가서 여기에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또는 이 행성들이 형성될 때 이 안에도 물론 수소도 있고 헬륨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체들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자, 이때 수소나 헬륨 같은 경우가 우주에 되게 많이 있죠. 우주에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행성들을 이루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수소와 헬륨일 거야. 거의 대부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수소와 헬륨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태양에 가깝다 보니까 수소, 헬륨이 다 탈출해버린 거고, 얘네는 탈출하지 못한 겁니다. 굉장히 인력이 세기 때문에 탈출하지 못한 거야. 탈출하지 못해서 얘들 대부분 수소와 헬륨과 같은 대기 성분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얘는 특히 메테인 가스나 메탄 가스나 또는 헬륨 가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메탄 가스가 추가돼요. 메탄 가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은 다 가벼운 기체들은 일단 탈출하기 되게 쉬운 기체들인데, 내가 되게 가벼운 기체야. 그럼 탈출하기 되게 쉬운 기체인데 태양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있다 보니까 속도가 충분히 나지 못해서 탈출하지 못할 뿐더러 굉장히 큰 인력으로 나를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탈출하지 못하고 그 행성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 행성의 대기 성분이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지는 이유들이에요. 그래서 탈출 속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 각 행성들의 탈출 속도를 잠깐 살펴볼게요. 95쪽 잠깐 넘어가 볼까요? 95쪽 넘어가 보면은 그 행성들마다 탈출 속도가 다 다른 것은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그 행성들마다 중력값이 다 다르고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구를 기준으로 본다면 지구는 탈출 속도가 얼마냐? 얼마로 써 있습니까? 11.2죠. 11.2 단위를 넣어요. km/s예요. 어떤 기체가 그 물질의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일단 이 기체가 11.2km/s 정도의 속력을 가질 수 있다면 지구를 탈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1.2km/s.
자, 그리고 수성 봐봐요. 수성은 얼마예요? 4.3만 대도 탈출할 수 있죠? 쉽게 탈출할 수 있죠? 그치? 네. 걔는 태양으로부터 굉장히 거리가 가깝기 때문이겠죠? 가깝기 때문에 온도가 더해져서 더 쉽게 탈출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수성 같은 경우는 크기가 작죠?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자, 금성은 10.4, 지구보다 조금 작죠? 탈출 속도가. 네, 화성 같은 경우는 5.0. 5.0만 되면 탈출할 수 있다는 건 되게 많이 탈출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러므로 뭐가 희박할 수밖에 없다? 대기권이 희박할 수밖에 없는 거야. 5.0만 돼도 탈출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많이 탈출했겠죠? 남아있는 게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는 거야. 선생님이 화성 설명할 때 그랬죠? 화성에서 막 회오리 바람이 치더라도, 그지? 나를 휩쓸고 지나갈 때 그냥 산들바람에 불과하죠. 그지? 대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구에서는 나를 휩쓸고 막 올라가지만 화성에서 그런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 회오리 바람이 나를 휩쓸고 가더라도 그냥 산들바람이 지나가는 정도의 그런 거로 느껴져야 했습니다. 예, 대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고요. 자, 목성의 행성의 탈출 속도 봐봐요. 목성이 60이죠. 초당 60km를 가는 정도의 속도가 나야지만 탈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토성은 36, 천왕성은 21, 해왕성은 24 정도가 돼야 탈출이 가능해요. 태양은 617 보입니까? 617km/s의 속력이 있어야지만 탈출이 가능한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탈출 속도 네 행성마다 다 다르고 탈출 속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뭐가 있는지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태양계 행성들은 그런 대기, 가벼운 대기, 무거운 대기를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일단 전체적으로 이해를 좀 했어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탈출 속도를 구하는 공식들을 유도할 건데요. 여러분들 진짜 싫어하더라고요. 네, 알고 있어야 돼요. 행성의 탈출 속도를 유도를 해볼 건데, 여러분들 유도하려면 적분이 필요해요. 적분. 야! 적분이 뭐야, 적분이? 적이 뭐예요, 적이? 우리들의 적? 적분은 우리들의 적입니까? 아니죠? 누적하다. 또는 이렇게 뭐라지? 쌓다, 쌓을 적자예요. 왜? 알았어, 이렇게. 쌓을 적자인데, 쌓을 적자. 쌓는다라는 건 어떤 그래프상에서는 쌓고 쌓아서 면적을 구하는 걸 적분이라고 해요. 미분은 자르는 거죠. 미분은 자르는 거라면 적분은 이제 합쳐서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자, 행성의 탈출 속도를 구할 때는 그 면적을 구하는 공식이 필요한데, 방법이 필요한데, 그거는 물리 2에 나와요. 물리 2에 나오는 걸 여러분들한테 원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소개만 해줄 거예요. 이렇게 적분을 통해서 나온 값이 이 값이고, 이 값을 이용하면은 행성의 탈출 속도를 구하는 공식이 나온다. 결론부터 말하면 행성들의 탈출 속도는 루트 그 행성의 반지름 분의 만유인력상 수치, 그 다음에 그 행성의 질량으로 구합니다. 자, 그 행성의 질량, 그 다음에 요거 R 값은 그 행성의 반지름이에요. 행성의 반지름. 여러분들 요거만 기억하면 돼요, 사실. 요거만 기억하면 돼. 행성의 탈출 속도를 구하는 식은 속도는 루트 R분의 EGM이라는 공식만 기억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 공식이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과정을 물어봐요. 과정 하나하나를 계산하라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과정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다는 거야.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이 되는 지식이 필요한데 어떠한 배경이 필요하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개념이 좀 필요해요. 그래. 자, 일단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뭔지 잠깐 설명을 할게요. 조금 잘리기 때문에 자리가 쉽지 않게. 역학적 에너지. 자, 우리 간단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물체를 강하게 위로 던져 올립니다. 빵! 던져 올렸어. 빵! 던져 올렸어. 자, 던져 올릴 당시의 속도를 1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다음 나중에 속도를 2번이라고 한다면 1번 속도와 2번 속도 중에 어디가 더 빨라요? 1번 속도 빠르죠? 여기는 뿌이! 여기는 뿌이죠? 되겠죠? 속도가 더 빠르죠?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 녀석은 자, 기준면으로부터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 때 1번 상황
다시 비교해볼게. 1번 상황일 때 쟤는 기준면에 딱 붙어있으니까 위치 에너지는 없죠? 그치? 근데 운동 에너지는 어때요? 많아요. 최대죠? 왜 최대입니까? 속도가 제일 빠르니까. 빠르니까. 자, 어쨌든 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더한 값을 뭐라고 해요? 역학적 역학.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최대인 운동 에너지를 내가 임의로 100 정도라고 잡을게. 100이라고. 그러면 이 녀석의 1번 상태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가 되는 거야? 100이 되는 거죠. 아니면 에너지니까 줄이 됩니다. 그럼 봐봐. 쭉 올라가서 2번까지 올라갔어.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갔다 칩시다. 자, 2번 상태에서는 속도가 많이 줄어들었죠? 속도가 줄어든 대신에 뭐가 높아졌어? 위치가 높아졌죠? 그치? 위치가 높아졌죠? 그래서 2번 상태일 때는, 자, 위치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한 50 정도가 생겼다고 칩시다. 대신에 뭐가 줄어든 거야?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줄어든 거죠? 운동 에너지가 얼마로 줄어들었어? 50. 왜 어떻게 알아요? 역학이 100. 그렇죠.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100줄로 보존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위치 에너지가 생긴 만큼 운동 에너지가 줄어든 거겠죠. 그 운동 에너지가 50으로 줄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항상 어떨 때만 성립되냐면 여기에 공기에 의한 저항이 있다면 속력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죠. 어떤 마찰이나 저항이 없다라는 조건 하에서만 기어나?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어떨 때 깨워주세요.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없다라는 조건 하에만 성립한다라는 것도 우리 기억을 해주세요. 자,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 만유인력 법칙은 얼마 전에 배웠죠? 만유인력 법칙. 자, 만유인력의 법칙은, 자, 만유인력이라는 요 힘은 만유인력 상수 G에다가 그 행성들 간의 거리의 제곱 곱하기 그 행성들의 질량의 곱으로 구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그치? 요게 만유인력의 법칙이었어요. 자, 이것들을 유도하는 것도 저번에 우리 태양계 역학할 때 한번 했었습니다. 자, 만유인력 법칙과 역학적 법칙이 뭔지 알았고요. 자, 이걸 통해서 행성의 탈출 속도를 구하는 것을 한번 알아볼게요. 잠깐만 정리시켜주세요.